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옆집 광수는 이미 다 알고 미리 주식도 사고 달러도 바꿔놨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뉴스 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말이죠. 아, 저 정보 나만 몰랐던 거야? 하는 그 서늘한 기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2026년 지금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터지는 미사일 소리가 사실은 우리의 통장 잔고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단순히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부의 재편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지금 이란 상공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해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결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2년 전부터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책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허풍으로 봤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일막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습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핵시설을 핀포인트로 타격합니다. 2단계 제한적 지상전 전면전은 부담스러우니 특수부대를 투입해 숨통을 조입니다. 3단계 지정학적 무력화 이란의 손발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먼저 힘을 빼놓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전쟁이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은 곧 협상의 도구이자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보 프레임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 거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통째로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실에서 뭘 하든 우리는 간섭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이미 내 집이 아니죠. 트럼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SS 문서에는 아주 무서운 문장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경제안보는 곧 국가안보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전쟁은 군인이 하고 장사는 장사꾼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중국에서 싼 물건을 수입하는 것? 안보 위협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인 AI 칩이 해외로 나가는 것? 이건 반역이죠.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 거실을 내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히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의 침공을 막는 방어벽이자 아군을 결집시키는 깃발로 사용하죠. 실제로 2026년 1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수입에 25%의 관세를 때린 이유도 명확합니다. 미국의 AI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죠. 혹시 1971년의 닉슨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마치 닉슨의 폭사판 같습니다. 하지만 2026년 버전은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단순히 금태환을 정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그리고 달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대한 설계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면 기름값이 오르죠? 기름값이 오르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폭등합니다. 이때 미국은 우리 달러를 써야 너희가 안전해라며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체제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마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살기 위해 달러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판을 깔 수 있는 진짜 믿는 구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1세기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이죠. 전쟁과 관세 그리고 달러.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AI 거물들과 손을 잡은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진짜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제조업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는 게 국가의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단순히 편리한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의 생사 존망이 걸린 무기라고 규정하죠. 2026년 1월 미국의 엔비디아의 H100이나 AMD의 MI325X 같은 괴물급 AI 칩에 25%의 관세를 때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보의 선점 AI를 가진 자가 미래의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고 가공합니다. 군사적 압도 무인 드론, 자율주행 탱크,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것의 두뇌가 AI입니다. 경제적 지배 AI 서비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 그 플랫폼 위에서 흐르는 모든 돈은 결국 미국으로 모이게 됩니다. 중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중국도 이미 슈퍼컴퓨터와 5G망을 깔고 무섭게 추격 중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모래 위에 쌓은 성으로 만들려 합니다.
핵심 칩을 못 구하게 하고 제조 공정을 차단해서 중국 AI의 성장을 멈추게 하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기술 단절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I 칩을 만들고 전기차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히토류와 핵심 광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설계도가 있어도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8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이 최첨단 자동차를 설계했는데 정작 바퀴랑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금속은 옆집 철수 중국 내 창고에서만 가져와야 하는 꼴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원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광산 오너십을 야금야금 챙겨왔습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랑이 굴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의 반격 이제 트럼프는 프렌드 쇼어링을 외칩니다. 호주, 캐나다 같은 우방국들과 손잡고 독자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죠. 이란의 위치 여기서 이란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란은 단순히 석유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중국의 자원 루트를 위협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무력화한다는 건 중국의 자원 고속도로 한복판에 검문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1. 디지털 제국주의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나라 은행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를 써서 결제합니다. 2. 실시간 통제 미국은 앉아서 전 세계의 돈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봅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쓰는지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죠. 3. 무역의 무기화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내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지갑 자체를 동결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2024년 8월 기준 국제 결제의 절반이 달러였는데 이제는 AI 플랫폼과 코인이 결합하면서 그 비중이 더 압도적으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미국의 트로이의 목마를 심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AI로 기술권을 쥐고 자원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디지털 달러로 전 세계의 지갑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트럼프의 설계도에 딱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변수가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변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상위 1%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의 안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AI와 자원, 디지털 달러의 야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이 완벽해 보이는 팍스 아메리카나 2.0 시나리오에도 분명히 균열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한 발은 단순히 중동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른바 나비 효과죠.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넣는 기름값,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과 코인의 수익률을 결정짓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줄타기를 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외칠 때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소비만 하는 사람은 결국 정보 격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쏟아지는 가짜 정보 노이즈 속에서 진짜 부의 흐름 시그널을 읽어내는 나만의 정보 필터링 능력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과거에 내렸던 누군가의 결단이 수십 년 뒤 우리 지갑의 두께를 바꾼다는 사실을요. 이걸 저는 역사의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살아남은 자와 무너진 자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패턴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읽어내 미래를 선점하는 예언자적 안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그리는 세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산을 잃겠지만 인포큐브와 함께 깨어있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 자산을 지키는 금융 방어막을 이미 구축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통찰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예리한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격변의 시대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